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마다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매혼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농촌 총각 국제 결혼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2년까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19쌍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제 결혼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지자체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매매혼을 조장을 한다던가 또 이제 그러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 침해라든가 어떤 성차별적인 요인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제 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모두 22곳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그리고 고성, 정선, 철원, 화천, 양구, 홍천에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중단돼 사문화됐는데 고성과 정선 등만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마저도 현재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업을 통한 국제 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는 5.7일이 소요됐고 남성이 대부분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주 여성의 한국 정착을 살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의 기초 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 가족센터만 해도 98개 사업에 연인원 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외국인들 분들하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소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어를 먼저 지원을 하고 전문가들은 농촌 총각 같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하지 말고 보다 좋은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이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 초 필리핀 정부가 인권 침해 문제로 한국 파견을 중단하면서 춘천에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낯선 표정의 외국인들이 큰 가방을 끌고 줄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계절 근로자입니다. 이미 국내에 정착한 친척이 있거나 현지 정부와 양해각서를 통해 선발된 인원입니다. 올해 3월 140명에 이어 이번에는 163명이 입국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이렇게 간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해까지 춘천에는 필리핀에서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급히 캄보디아 출신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개 주를 다니면서 주지사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인력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들은 길게는 8개월 동안 농가에 머물며 일손을 거둡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이들 농가에 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농가분들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해주면서 뭐 시킬 건 시키고 바랄 건 바라고 뭐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07명에 그쳤던 춘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156명이 들어왔고 올해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킨 가운데 강원대학교 평의원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 결정 외에 강원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변경을 부결하면 시정 명령과 행정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와 강원대학교와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돌파구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선택한 건데요. 이제 시작 단계라서 내년으로 예정된 강릉 원주대와의 통합 강원대 출범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3년 동안 2만 6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춘천교육대학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임용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올해 임용고사 합격률이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짙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3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강원대와의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학내 의사결정기구인 대학운영위원회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까지 찬성하면서 총장이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원 양성 여건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 바고요. 강원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자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국립대와 교육대가 합치는 건 전국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2008년 제주교대와 제주대가 합쳐 단과대학 형태로 바뀌었고 지난해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대의 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합까지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도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통도 예상됩니다. 설문조사에서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은 16%, 총학생회는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영 비율을 정해서 의견 조사를 하는 방식보다는 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구성원이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SFTS 환자가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근육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입원한 80대 남성에게서 SFTS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집 근처에서 밭일을 하다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133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25명이 숨졌습니다. 춘천 근화동 화수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옮기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 실시 협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달 안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822억 원으로 하수처리 시설은 지화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한 한지체험 교육시설인 한지테마파크의 정상 운영을 바라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0여 년 동안 민간 주도로 성장한 원주 한지를 민선 8기 원주시정이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장은 관주도형 운영계획안을 철회하라.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정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민간 주도로 성장시켜온 원주 한지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망가지고 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한 그런 그 일꾼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발전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책위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원주시가 맡고 있는 한지 테마파크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에서 카페 대신 교육 공간을 확보할 것. 그리고 65억 예산을 확보하고도 원주시가 포기한 전시체험관을 계획대로 건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한지기술과 한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현지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민간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며 교육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시체험관 건립은 비용 등의 문제로 불가능하고 체험관 관련 수요는 리모델링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비가 매년 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고 65억 원으로는 요구하는 시설을 면적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공간을 재구조화하면서 대책위는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10년 넘게 잘 운영해오던 민간단체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단체를 차별하고 배척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잣대와 기준을 갖고 우리를 배제하고 배격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그러는데 전 또 시장님의 선의를 믿고 싶습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한지 테마파크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로컬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특색 있는 벤처기업 20곳을 선정해 최대 4천만 원의 자금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강원도는 감자빵을 개발한 농업회사 법인과 지역 특산물로 맥주를 만든 기업 등을 지원해 280억의 매출과 일자리 200개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맨발로 강원 걷자 프로그램을 춘천과 속초에서 운영합니다. 오는 25일 국립춘천숲체험원에서 다음 달 29일에는 속초의 청대산 산림욕장에서 맨발 걷기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이 담긴 웰컴 키트와 걸음걸이 분석을 제공합니다. 맨발 걷기 프로그램은 혈액순환과 심혈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4 디지털 헬스케어 채용 박람회가 내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구직자들의 진로 설계와 지역 인재들의 취업 지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40개 기업과 도내 14개 대학의 소속의 대학원생, 구직 희망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채용관과 직무 상담관 등이 운영돼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공예축제인 2024 공예주간에 고성군이 거점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번째를 맞는 공예주간에 도시 일상 공방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고성 등 공예문화 거점도시 4곳을 선정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고성의 자연과 문화, 환경을 주제로 전시와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춘천도시공사가 지하도 상가 빈 점포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와 수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찰 대상 점포는 모두 19곳으로 인터넷 공매 참여 시스템인 온비드에서 전자 입찰을 통해 오늘부터 오는 16일 사이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공개 입찰에서 2번 이상 유찰된 점포 16곳으로 지하도 상가관리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횡성의 싱싱폴의 숲경영체험림이 전국의 1호 숲경영체험림으로 승인됐습니다.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산림휴양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5헥타르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필수 시설인 숲경영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과 산책로, 야외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원전 해제 지역 일원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와 덕산리 등 원전 해제 부지 17만여 제곱미터 면적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구역으로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풍력발전과 연료전지 사업이 추진되고 호텔과 리조트, 캠핑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행기간은 2026년까지로 고시됐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7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로 교육 과정에 충실한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모두 82개교로 교육부는 전국의 91개 대학 가운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평가해 우수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최고 수준의 기술자를 선정하기 위해 강원도 명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 추천 대상은 대한민국의 명장 직종인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이란 기술자 가운데 산업 발전과 후진 양성에 힘쓰는 도민입니다.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명장 증서와 함께 2년 동안 기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